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이제 또 하루 남았는데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집니다. 최근에 계속 연속 하락하고 있죠? 그런데 여러분 하락이 계속 하락한 게 아니죠? 분명히 반등했다 하락한 거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2022년도 올해가 계속 하락이어서 그렇지 지금 TQ 일본 보면 어때요? 지난주까지 분명히 지난주라기 그렇죠. 한 두 달간 상승했습니다. 예, 여기서도 10월에서 11월 상승 한번 있었죠. 하락 있었고 또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습니다. 우리가 하락만 자꾸 기억하죠.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왜 안 나쁘게 보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자, 요게 2022년도 10월 11일입니다. 나스닥 지수 2년 내 최저치 폭락. 그죠? 그 다음에 반도체, 우리가 믿던 엔비디아마저도 급락했고요. 코인 시끌시끌 했었고, 얼어붙은 스테픈, 코인 난리도 아니었어요, 그때.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공습, 강력 규탄, 진짜 전쟁날 분위기였습니다. 그리고 그 영국의 그 연기금이죠. 그쪽에서 이제 파운드 국채를 4배 레버리지를 써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, 그래서 이게 진짜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. 그게 언제냐? 여기에요, 여기. 여기 박스 딱 11일.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 더 가라앉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로켓탄으로 튀어 올랐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부분 반등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여러분 이렇게 투심이 얼어붙을 때 이때 진짜 막 다 팔아야 되나?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. 2022년도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반등 한번 주고 반등, 여기서도 반등. 그런데 이제 더 바닥까지 내리니까 이러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집니다. 쥐어짜게 되죠. 그래서 팔아버리고 싶다,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럴 때 손절매 하시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.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왔죠. 여기 한 번 더 왔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자, 19.3, 18.1, 17.1, 16.3에다가 그냥 걸어놓고 보지 마시라고 했어요. 저도 그냥 걸어놨습니다. 그랬더니 금요일날 여기 사졌어요. 여기서 확 사졌습니다. 그런데 왜 나쁘다고 말씀 안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. 자,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. 내려오는 동안 지금 유일하게 횡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. 횡보. 자, 주식에서 횡보란 건요, 바닥에서 힘을 이렇게 비축하는 구간입니다.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이전엔 여러분 횡보가 거의 없었어요. 처음에 내려올 때는 횡보가 웬 말입니까? 그냥 이렇게 반등이죠, 반등. 그리고 여기서 조금 횡보가 있었죠. 그리고 나서 힘을 쭉 비축한 다음에 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더 길게 횡보하고 있죠.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검노선을 한번 뚫었는데 어디 걸려요? C라인 못 가고 걸리죠. 그런데 여긴 이평선이 막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죠.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오고, 그리고 다시 한 번, 두 번 시도해서 세 번째 뚫었죠.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기 C라인 쪽에서 또 내려오고, 계속 반복입니다. 그리고 여기 한 번, 작게는 이제 여기 한 번, 두 번에서 뚫었어요. 뚫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검노선을 뚫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위에 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다시 시도하겠죠? 여러분 이제 제 느낌으로는 추가 하락은 내년 문제고, 한 번 더 반등을 올 수 있다고는 보는 겁니다. 이게 조금 더 밀리더라도. 근데 왜 더 밀릴 수밖에 없느냐? 위치상 그래요. 여기서 반등할 때 거의 어디라고요? 여기 N밴드죠. 이 녹색선 N밴드에 걸리고서 반등 나오는데, 자, 여기서도 N밴드에서 더 밀려서 하단부에 이쪽이죠. S밴드 하단부. 그러니까 여기로 갈지 여기서 반등할지는 모르죠.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구간상 바닥 구간 오면 올라가더라는 거죠. 그럼 지금도 거의 맨 밑에 다 와 있거든요. 제가 흔히 말하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개의 라인이 교차하는 곳. 여기 N밴드 교차, B밴드 교차,
그 다음에 여기 진짜 장기 N밴드 교차입니다. 자, 이런 구간에 지금 들어왔었죠, 여기.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죠? 곧 온다고요, 또. 예, 생각보다 15, 16, 아니, 16, 17이죠. 16, 17, 18이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겪어보신 거라 겁내지 마십시오. 이때까지는 굳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매수를 더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예, 매도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. 그냥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면 분명히 저는 반드시는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. 요새 상황엔. 그래도 뭐 이전 여기도 견뎌왔는데 지금 못 견딜 거 하나도 없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뉴스가 안 좋고 그 시황이 안 좋죠. 뭐 그럴 때 언제 그랬냐는 반등이 오는 거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. 요거를 보여드릴게요. 2011년도 자 8월, 9월, 10월이거든요. 자, 여러분 횡보는 이런 겁니다. 횡보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돼요. 이때도 8, 9, 10, 11, 12 거의 5달 가까이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? 이 B밴드, 붉은색의 점선이죠. 그 다음에 M밴드 가서 올라가다가 검노선 걸리죠.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어디 걸려요? 여기 이평선 걸리고 C라인 걸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. 그리고 결국은 한 번에 못 뚫는다는 거예요. 이 C라인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센터라인은 뚫으면 여러분 뚫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. 이 횡보를 쭉 하다가 또 빌렸죠. 그럼 몇 번 시도를 했습니까? 이걸 뚫으려고? 뭐 여기서 보면 하나, 둘, 셋, 그죠? 네 번에 결국 뚫었는데 그게 유지가 되나요? 안 된다는 거예요. 투심이 약하면 이렇게 또 밀려요. 그러다가 또 뚫죠. 5번 뚫고 6번 지지, 그 다음 슈팅이 나와요.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 횡보라는 것 자체는 주식에서 나쁜 구간이 아닙니다. 그럼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횡보를 하고 있다고요. 그리고 중요한 C라인을 뚫으러 지금 가고 있죠. 그래서 여기서 뚫고 확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여기서 올라갔다가 아까처럼 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또 내려올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1년을 버텨온 여기 뚫릴 수 있을 것 같았나요? 이거 엄청 멀죠. 이거 멀어요. 그리고 여기서도 뚫었잖아요. 그런데 못 버티고 내려온 거죠.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굳이 지금은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. 이 시장에서 꼭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내년 내후년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말씀 드리는 거고 조금 밀리더라도 계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TQ 90분봉 일봉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. 19.3, 18.1, 17.1, 그 다음에 16에 16.3이죠. 자, 그냥 걸어두세요. 걸어두고 그냥 보지 마세요. 그러면 더 내려오더라도 자, 여기까지 가면 과거 여기죠. 분명히 더 좋은 가격대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첫 번째 왔던 것보다는 두 번째 왔던 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무너져도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? 그런데 아예 하락 구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나중 고민이니까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. 90분봉에서 볼 때 반등은 어디서 왔냐? 항상 그랬다는 거죠. 이전에도 상승이었거든요. 상승 구간에서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B밴드 제가 말씀드리죠? 요 빨간 선 여기 닿고 이때 조금 하락했나요? 깊이 하락하죠. 깊이 하락해서 바닥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거죠. 지금 어디 와 있어요? 이 빨간 선 다 왔죠?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고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사시는 것보다 그렇죠? 이 밑에서 사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. 저가 매수를 하실 여력이 있는 분들은. 그래서 항상 자산 관리하고 자금 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금요일 날 이제 걸어 놨더니 여기서 이제 427에서 460개가 됐어요. 많이 사셨죠? 그래서 뭐 1000개, 2000개 갖고 계신 분한테는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TQ는 딱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2천만 원 이내에서 하면서 올라갈 때 더 추매할 거다. 그게 제 자산 관리 기준입니다. 자, 그리고 세컨 계좌에서도 조금씩은 늘리고 있는데 DFEN 얘는 좀 오히려 좀 올랐죠.
그리고 6% 7.3에서 마이너스 9.41.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상승할 때 더 늘리면 되고요. 그래서 저도 계좌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이 가고 있는 이유가 너무 과감하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.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많이 하락하길래 오히려 JPI를 조금 줄였죠. 그리고 이 돈 갖고 그냥 TQ를 산 겁니다. 더 포함시켜서 샀고, 여기도 SCHP도 좀 줄여서 TQ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. 이쪽을 늘려서 반등 시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. 그리고 SQ가 더 많았는데 이제 수익 내고 이제 팔고 나왔죠. 그 돈 갖고 또 TQ를 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순환하시면 됩니다. 자산 순환하셔서 다음 주가 더 하락할지 뭐 올라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.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매수를 하시고요. 내가 매수할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대기하십시오. 굳이 뭘 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반등 시에 어차피 올라가야 이런 거죠. 네, 이렇게 반등했을 때 현금화를 해놔야지 지금 막 손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올 수 있는 상승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.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. 이게 나스닥 100인데 과거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입니다. 자, 그때 이렇게 내려오죠. 내려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? 여기 하단 N밴드죠. 요 밑에까지는 갔어요. 그 밑에 갔을 때도 자, 여기에서 또 검노선 뚫으려고 하는데 요번에 요 N밴드에서 부딪혔죠. 그리고 나서 또 뭘 뚫습니까? 이 C라인을 뚫으려고 시도하죠. 그리고 나서 바로 뚫냐? 돌파를 해도요, 어차피 또 밀리는 거예요. 이게 주식입니다. 자, 밀렸다가 어떻게 돼요? 이제 올라가죠, 그다음부터. 자, 여러분,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, 여기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계속 여기다만 있다가 나가면 이건 투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?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나스닥 100은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 C라인을 뚫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다가 지금 밀렸어요. 그러면 내려가도 언젠가 자, 이만큼 내려간다고 할게요. 나스닥 뭐 만까지 간다고 해도요. 오히려 만 내려가면 C라인도 또 따라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뚫을 수 있는 괜찮은 포지션이다. 그리고 만약에 횡보를 하더라도 이걸 뚫어내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.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철저하게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. 이렇게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과거에도 바닥 구간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오죠. 그리고 나서 횡보. 지금 어떻습니까? 여기서 내려왔죠. 내려와서 한 번 정도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밀렸다가 이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경험칙적인 면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지금 더 많이 사고 덜 사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절대 아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생존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더 용감하게 행동을 하실 필요도 있는 구간입니다. 자, 화이팅 하시고요. 다음 주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